안녕하세요. 기영 F&B 임직원 여러분. 8월의 첫날 활기차게 지락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인사이트를 더해줄 2025년 8월 1일자 외식업계 주요 동향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자재 비용 변화라던가 또 배달 시장의 새로운 흐름 그리고 위생관리의 중요성 증대, 또 눈에 띄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수식은 바로 쌀값입니다. 요즘 상승세가 정말 가파른데요. 전년 대비 평균 6.7%나 올랐고 일부 식당에선 공깃밥 2,000원 시대가 열렸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원가 상승 이상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그 가격 민감도가 높은 메뉴 있잖아요. 그런 걸 다루는 외식업체에게는 단순 비용 증가를 넘어서는 거죠. 뭐랄까,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전략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런 위기가 오히려 메뉴 다변화나 아니면 대체 식재료 개발 같은 좀 창의적인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박이 혁신에 만드는 셈이죠. 네, 압박이 혁신을 만든다. 와닿는 말이네요. 자, 이런 비용 압박하에서 또 배달 수수료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마침 부산시에서 신한은행과 손잡고 중개 수수료 2%짜리 공공 배달 앱 땡겨요를 본격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땡겨요? 네, 입점비, 월 이용료, 광고비도 없고 또 지역 화폐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7% 캐시백까지 준다니 이거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솔깃한 제안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건 이제 배달 플랫폼 시장에 좀 다양성을 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이제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건 좋은 일이네요. 네.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플랫폼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지역 기반의 어떤 차별화된 마케팅 기회 이런 걸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이런 공공앱이 기존 배달앱 사용자 경험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과연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죠. 사용자 확보가 관건일 겁니다. 자, 다음은 여름철이면 더욱 중요해지는 위생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식약처가 배달음식점 5천여 곳을 점검했는데 30여 곳에서 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30곳이나요? 네, 특히 망고빙수에서 황색포도상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는 식중독 원인균이죠. 이게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었다는 점은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정말 이 소식은 그럼 우리는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특히 이게 여름철 인기 메뉴에 대한 집중 점검이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하필 또 인기 메뉴에서. 네. 그러니까 시즌별로 어떤 품목의 위생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시스템, 그리고 직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문화, 이게 핵심입니다. 고객 신뢰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네, 맞아요. 선대적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기술 도입 사례입니다. 한촌 설렁탕이 AI 스마트 발주 시스템을 도입했다고요? 네. AI 발주 시스템. 네, 판매 재고 데이터는 물론이고 날씨나 요일 같은 외부 변수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주문량을 추천해 준다고 해요. 덕분에 재고 확인 시간을 평균 30분이나 줄였다니 와,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외식업 디지털 전환의 아주 구체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실제 운영 효율성 향상이나 손실 감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효과가 있군요. 네, 특히 본사가 가맹점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모델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떤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이 저희 같은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데이터 통합이나 맞춤형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BHC가 친환경 패키지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레드닷 어워드요?
네, FSC 인증,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산림 관리를 통해 생산된 재활용지를 사용하고 또 3개월 내 생분해되는 코팅 기술까지 적용했다니 그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 수상이 보여주는 게 이제 ESG 경영, 다시 말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브랜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 ESG가 경쟁력이다. 그렇죠. 하루에 7만 건 이상 사용되는 포장재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런 세계적인 디자인상 수상으로 이어지고 이게 곧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직결되는 거죠. 이제 친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우리도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 마케팅 사례입니다. BTS 뷰가 코카콜라 제로의 글로벌 앰베서더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아, 뷰시요? 네, 콤포즈 커프에 이어서 또 다른 F&B 브랜드 모델이 되었네요. 이른바 C 브랜드 컬렉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 소식은 사실 두 가지 점을 시사하는데요. 첫째는 여전히 강력한 팬덤을 가진 글로벌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 파워는 유효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둘째는 이게 특정 분야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드를 통해서 카페나 음료 같은 다양한 F&B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좀 통합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아, 통합적인 이미지 구축. 네. 그래서 우리 브랜드들도 유명인 협업을 고려할 때 이런 전략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좋은 포인트네요.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뚝뚝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변화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죠. 네, 비용 상승, 기술 발전, 소비자 인식 변화 등등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고 또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영감을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다룬 변화들 중에서 우리 회사와 또 나의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남은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